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86번째 시간으로 환영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영사. 입학을 축하합니다. 입학생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신발 시험이 공정한 것이었다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을 겁니다. 혹시 공정하지 않았다면 분노가 끓겠죠. 하지만 작년 도쿄가대학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각되었고 여학생들과 재수생들에게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부 과학성이 전국 81개 의과대학 의학부 전체를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입학하기 어렵다는 점, 즉 여학생의 합격률에 비해 남학생의 합격률이 평균보다 1.2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도쿄의과대는 1.29배, 가장 차이가 심한 곳은 준텐대 대학으로 1.67배, 상위를 차지한 곳은 쇼와대, 니온대, 게이오대 등 사립학교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1.0배보다 낮은, 즉 여학생이 입학하기 쉬웠던 대학은 도토리대, 시마네대, 히로사키 대학 등 지방 국립대 의학부였습니다. 즉 도쿄대학 이과 세 종류는 1.03배 평균보다 낮았지만 1.0배 보다는 높은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총계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고찰이 정립되기 때문이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격하기 어려웠던 것은 남성 수험생의 성적이 더 좋았기 때문일까요? 전국의학부 조사 결과를 공표한 문부과학성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학생을 우위에 두는 학부학과는 이 외에 발견할 수 없었고 이공계와 문과 모두 여학생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은 의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부에서는 여학생이 들어가기 어려운 건 1배 이하로 의학부가 1배 넘었다는 건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각종 자료에서 여성 수험생 편차치가 남성 수험생보다 높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학생은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적보다 안전한 대학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쿄대 입학자의 여성 비율은 오랜 기간에 걸쳐 20%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18.1%로 전년 대비 밑돌았습니다. 총계를 보면 편차치의 정기분포를 남녀 차이는 없지만 남학생보다 우수한 여학생이 도쿄대를 응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4년제 대학 진학률 그 자체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도의 학교 기본조사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남자 55.6%, 여자 48.2%로 7%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성적 차이가 아닙니다. 아들은 대학교까지 딸은 전문대까지만 가도 괜찮다는 부모의 성차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최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우샤프자이 씨가 일본 방문 후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중요성이란 파키스탄에만 한정된 문제일까요? 어차피 여자니까 어쩔 수 없지란 말로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붙잡는 걸 즉 의욕의 냉각 효과라고 합니다. 말랄라 씨의 아버지는 딸을 어떻게 키웠냐라는 물음에 딸의 날개를 꺾지 않으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로 미루어보면 수많은 딸들이 어릴 적 모두 갖고 있는 날개를 꺾인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쿄대학에 치열하게 입학한 학생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어떤 환경일까요? 다른 대학들과의 미팅에서 도쿄대 학생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도쿄대 여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너 학교가 어디야? 라는 물음에 도쿄에 있는 대학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도쿄대라 말하면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남학생들은 도쿄대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데 비해 여학생들은 대답을 피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남성의 가치와 좋은 성적은 동일시되지만 여성의 가치와 좋은 성적의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어릴 때부터 귀엽기를 바라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귀여움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사랑받고 선택받고 지켜주는 이런 가치는 상대를 절대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신의 성적이 좋거나 도쿄대에 다닌다는 걸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쿄대 공학부와 대학은 남학생 집단 5명이 사립대 여학생을 성적으로 능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남학생 3명은 대학 2명은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 히메노 카오루코 씨가 그 여자가 머리가 나쁘니까라는 소설을 썼고 작년에는 그 소설을 테마로 학교 내에서 학술 토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가 나쁘니까라는 건 취조 과정에서 실제로 가해자인 남성이 진술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면 도쿄대 남학생을 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도쿄대에서는 현재도 도쿄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들어가지 못하고 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만 참여 가능한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5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번 3월에 도쿄대 남녀 공동 참가 담당 이사장 부사장명으로 여학생을 배제하는 건 도쿄대의 법적 규범이 주장하는 평등 이념에 반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학생분들이 생활해온 학교는 보여주기식의 평등인 사회였습니다. 편차치 경쟁에 남녀가 나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서 이미 숨겨진 성차별이 시작됩니다. 사회로 나오면 더욱 노골적인 성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도쿄대 또한 유감스럽지만 그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약 20%였던 여학생 비율은 대학원에 들어가면 석사과정 25%, 박사과정에서는 30.7%가 됩니다. 그 후 연구원이 되면 조교에서 여성 비율은 18.2%,准교수에서 11.6%, 교수 측에서 7.8%로 낮아집니다. 이건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여성이 학부장 연구과장으로 있는 건 15명 중 1명꼴로 역대 총장 중 여성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40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여성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요즘은 젠더 연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여성학이라는 학문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여성학은 대학 밖에서 태어났고 대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5년 전 제가 도쿄대학에 취임했을 때 저는 문학부에서 3명째인 여성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학을 교단 안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성학을 시작해 보았더니 세상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어째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가사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걸까요? 주부란 뭘까? 뭘 하는 사람일까? 생리대나 탑폰이 없던 시절에는 생리용품은 어떤 걸 사용했을까? 일본 역사에서 동성애자가 있었나?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기에 성행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 분야의 선구자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쿄대학에는 주로 주부 연구도 소녀 만화 연구도 성생활 연구도 학위를 딸 수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새로운 분야로에 진출하여 싸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은 끝을 모르는 호기심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학문에는 모험이 있습니다. 쇠퇴한 학문에도 새로이 부흥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성학은 모험이었습니다. 여성학뿐만 아니라 환경학, 정보학, 장애학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시대 변화가 위에 말한 것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도쿄대학은 변화의 다양성에 열려있는 대학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도쿄대에서 국립대학 최초로 제1한국인 교수인 강상중 씨도 있었고 국립대학 최초로 고등교육만 수료 후 교수가 된 안도 다다우 씨도 있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인 교수 후쿠시마 사토 씨도 계십니다. 학생분들은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도쿄대생 한 명당들은 국비 부담은 연간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4년간 훌륭한 교육 학습 환경이 학생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훌륭함은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제가 보증합니다. 학생분들은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부정입시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해도 그 노력에 공정함에 닿지 않는 사이가 학생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노력의 성과가 아닌 환경 덕분이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생분들이 지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학생분들의 주위 환경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등을 밀어주고 손을 잡아 끌어올려 이뤄낸 것들을 평가하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노력해도 잘 될 수 없는 사람, 노력하려고 해도 노력할 수 없는 사람,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마음과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하기 전에 어차피 너 같은 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노력할 의욕조차 좌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력을 부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타고난 환경과 능력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데 쓰지 않기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척보다는 나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들의 균형을 잘 맞춰가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성학을 만든 건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운동이었지만 페미니즘은 결코 여성도 남성처럼 행동하고 싶다거나 약자에서 강자가 되고 싶다는 사상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약자로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상입니다. 학생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세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분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지식을 원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분들을 기다리는 건 정답이 없는 의문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어째서 학교 내에 다양성이 필요한가 하면 새로운 가치라는 건 체계와 체계의 사이에 외국의 문화가 부딪히는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교대에서 해외 유학이나 국제 교류, 국내 지역 과제 해결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미지를 추구하며 전혀 다른 세상에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외국 문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에게는 도쿄대라는 명성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어떤 환경 속 어떤 세상이라도 설령 난민이 된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몸으로 익히기를 바랍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기치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지식을 발견해내기 위한 지식을 몸에 습득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낳는 지식을 메타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메타지식을 학생 여러분들의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사명입니다. 도쿄 대학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이가 기다리고 있다. 도쿄대학 입학식 환영사 전문 우에노 치즈코. 끝. 좋아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